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안드로이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안드로이드에서 음악을 플레이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재생한다고 하면 사실 음악을 플레이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재생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제공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비디오 뷰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디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재생된 동영상이 보여져야 되는 화면이 필요하죠. 그 화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목록 읽어왔듯이 비디오 목록을 읽어와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비디오 뷰라는 걸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동영상을 재생할 거예요. 서피스 뷰라는 걸 이용해서 재생할 때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앞에서 배웠던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 재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목록을 갖다가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올 건데요. 미디어 스토어에 비디오라고 하는 곳을 이용해서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영상을 재생을 할 거예요. 동영상을 재생을 할 건데요. 동영상을 재생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화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을 하나만 복원하고 나면 화면에 뿌리고 복원하고 나면 화면에 뿌리고 복원하고 나면 화면에 뿌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복원해서 화면에 얘를 이렇게 딱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버튼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동영상 재생되는 화면 위에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화면이 갱신됐으니까 얘들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했을 때마다 또 화면 다시 그려야 돼요. 할 때마다 화면 다시 그려야 돼요. 좀 필요 없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것 같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내가 요 메인 화면, 즉 버튼도 그려지고 뭐 이렇게 하는 화면 있죠? 이 화면 말고요. 요 밑에다가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에다가 동영상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요 화면엔 동영상이 뿌려지고요. 그 위에 있는 요거보다 이제 위쪽에 이렇게 있는 화면인데 위쪽에 있는 요 화면에 있는 버튼은 그대로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이제 요 화면에 보여지겠죠. 화면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겹친 화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화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서피스라고 불러요. 서피스. 즉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이걸 갖다 우리가 서피스라고 합니다. 서피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앱을 딱 띄웠어요. 앱을 딱 띄우면 앱의 화면이 있잖아요. 앱의 화면. 앱의 화면도 얘가 이제 서피스인 거예요. 서피스. 서피스 얘기가 나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윈도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앱이 만들어지면 앱을 보여주도록 하는 화면, 얘는 뭐냐면 윈도우예요. 윈도우. 근데 이제 윈도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면과 플러스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기 위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냐면 뭔가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디바이스에다가 뿌려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서 얻어올 수 있는 이런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피스를 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리기에 사용하는 화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기에 대한 한 화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이제 서피스를 내가 하나 이제 생성해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딱 생성하려면, 화면을 생성하려면 사용하는 뷰가 뭐냐면 서피스 뷰입니다. 서피스 뷰.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서피스 뷰라는 걸 딱 배치하면 요만한 새로운 화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앱이 뜨는 요 화면,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윈도우인데 메인 윈도우에 바로 뒤에 화면이 생겨요. 자, 이게 앞에 생기면 안 되겠죠? 앞에 생기면 가리잖아요. 여기 위에다 버튼이나 이런 거 좀 가리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영상 재생되면 딱 누르면 뭐가 떠야 돼요? 동영상을 갖다가 스탑할지 뭐 할지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객체가 떠야 돼요. 근데 이런 객체가 동영상 뒤쪽에 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동영상 앞쪽에 얘가 당연히 떠야겠죠. 그러려면 동영상을 보여준 이 화면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는 요 서피스라고 하는 얘도요, 실제로는 서피스는 아니고 윈도우가 생성이 되는데요. 입력을 받을 수 없는 윈도우, 즉 입력 기능이 없는 윈도우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윈도우에 서피스만을 내가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서피스를 생성하는 뷰다. 서피스가 생성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를 가지고요. 서피스에다가 이제 동영상이 재생되면 동영상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대는 형태로 작업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뷰가 뭐냐면 여기는 비디오 뷰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비디오 뷰는 당연히 서피스 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상속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비디오 뷰 내에는 뭐가 있냐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어요. 미디어 플레이어가 비디오 뷰 내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가지고요.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재생된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상속받은 서피스 뷰에서 획득한 서피스의 그 그림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이 막 재생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 딱 누르면 뭐가 떠요? 제어하는 이런 컨트롤이 하나 뜨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컨트롤러. 그래서 비디오 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set media controller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요. 미디어 컨트롤러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동영상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하는 화면이 뜨는 그 컨트롤하는 플레이어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플레이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비디오 뷰에서 이제 서피스를 이용하는데요. 이 서피스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이 서피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앱이 화면에서 사라지면 서피스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앱이 다시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서피스 뷰가요. 서피스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비디오 뷰는 미디어 플레이어로 동영상을 재생하다가 화면에서 서피스가 사라져요.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 동영상을 재생하는 화면이. 즉 이렇게 되면 서피스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서피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하고 있던 정보를 갖다가 플레이어에서 다 날려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화면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다시 동영상을 서피스 뷰를 이렇게 잡고요. 서피스를 다시 얻어오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이만큼 플레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려고 딱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 다른 화면으로 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액티비티가 백그라운드로 내려갔죠. 백그라운드 내려가니까 서피스가 사라졌고요. 서피스가 사라지니까 플레이하고 있던 미디어 플레이어의 정보가 다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구동돼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플레이하던 데까지 딱 멈춰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에 여기부터 플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딱 화면이 딱 떴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부터 플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비디오 뷰를 사용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상태 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멈췄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싶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동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디오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비디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비디오 뷰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액티비티에서요. 비디오 뷰를 갖고 온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러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러 갖다 비디오 뷰에다 셋, 미디어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재생하려고 하는 URI를 얻어와서요. 그걸 갖다가 셋 비디오 뷰에다가 셋 비디오 URI 해가지고 예,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한 URI 이렇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재생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재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이 막 재생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 여기 딱 터치하면 예, 이렇게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 것들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멈췄다고 하면요. 예,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돼요. 다시 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 끝에서 그 재생되는 곳에서 멈춰가지고 거기부터 재생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생되던 위치부터 다시 재생을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미디어 플레이어 갖고 있는 현재 정보 포지션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기 전에 비디오 뷰에서 시크 해가지고 정보를 옮기고 나서 다시 스타트를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보면요.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면 그 동영상을 갖다가 어디에 설정할지를 예, 설정하는 set display라고 하는 이런 API가 있어요. set display라고 하는 이 API를 통해서요. 예, 서피스 뷰에 있는 서피스 홀더라는 애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서피스 홀더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서피스 뷰가 서피스를 예, 생성하는 뷰라고 그랬죠. 서피스 홀더는 서피스 뷰 안에 있는데요. 서피스 뷰 안에서 서피스가 생성되면 이 서피스가 생성되는 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피스 홀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서피스 홀더에다가 내가 일반적으로 서피스 뷰를 쓸 때는 add callback 해가지고 콜백을 등록해 줘요. add callback 해서 콜백을 등록해 줍니다. 콜백을 등록해 주면 홀더는 서피스가 생성되면 콜백을 통해 서피스가 생성됐어. 예,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서피스가 자, 이 뷰가 만약에 크기가 바뀌어요. 서피스 뷰의 크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서피스 크기도 같이 바뀌거든요. 서피스 뷰의 크기가 서피스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뷰의 크기가 바뀌면 서피스가 바뀌니까 서피스 체인지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액티비티가 날아가면 예, 백그라운드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서피스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서피스가 사라지면 서피스 디스트로이드 이렇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서피스가 생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도 변경되는 거죠. 0,0에서 이제 해당 크기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서피스 뷰가 어떻게 되냐면 예,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서피스 체인지드까지 그렇게 호출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서피스 홀더를 갖고 와가지고 서피스 미디어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에 set surfac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서피스를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서피스 홀더를 설정해 주는 set display와 서피스를 설정해 주는 서피스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예, 뭐가 틀리냐면 이 안에서 락화면 제어를 할 때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 방법들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내가 굳이 비디오 뷰가 있는 서피스 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비디오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눌러가지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해주는 뷰 있죠? 예,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뷰가 예,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디오 뷰의 미디어 컨트롤러를 커스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피스 뷰를 이용해 가지고 미디어 플레이어와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화면에 갱신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커스텀한 뷰를 이용해서 눌리면 플레이하거나 스탑하거나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직접 쓰니까 앞에 음악 출력한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요. 여러분들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를 관리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플레이를 한다든지 퍼즐을 한다든지 뭐 이제 스타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거나 뭐 리줌하거나 아니면 퍼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를 관리하면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를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동영상이 재생될 때니까요.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될 때니까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이 화면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이런 화면을 갖다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미디어 플레이어에 set wake mode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set wake mode 해가지고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set wake mode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요. 어떻게 하면 파워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파워 매니저의 기능을 이용해서 acquire lock 해가지고 LCD가 안 꺼지게 이렇게 해요. 파워 매니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말이 있으면 단말이 일정 시간이 되면 LCD 꺼지죠. LCD가. 그 다음에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CPU가 슬립으로 빠져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CPU가 슬립으로 빠지거나 LCD가 꺼지는 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파워 매니저예요. 파워 매니저. 근데 파워 매니저의 기능을 쓰려면요. wake lock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정의해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et wake 모드를 쓸 때는 wake lock 퍼미션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윈도우에 이제 속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윈도우의 속성을. 윈도우에 이제 속성을 이용해서 set keep screen on이라고 하는 서피스 홀더에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호출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피스 홀더는요. 해당하는 서피스의 속성을 바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 속성을 바꿔가지고 계속 화면에 떠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줄 때는 별도의 퍼미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어 플레이 set screen on while playing 이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서피스 홀더에 메소드를 호출해 주고요. 이 메소드에 의해서 별도의 퍼미션 없이도 화면이 계속 켜지는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서피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서피스 뷰를 화면에 배치를 해야겠죠. 서피스 뷰를 화면에 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뷰를 배치된 서피스 뷰를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서피스 뷰가 서피스를 생성하고 나면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피스 홀더에 콜백을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요. 그 콜백을 갖다가 홀더에 add 콜백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요. 서피스가 생성되면 이제 서피스 크리에이티드 변경되면 체인지드 사라지면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API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API 11부터는요. 서피스 뷰가 딱 생성이 되면 서피스 뷰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메인 윈도우의 바로 밑에 생성이 돼요. 그런데 API 11 이전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이렇게 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 버전을 위해서는요. 너는 얘보다 한 단계 밑에 있어야 돼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뷰.get 홀더에서 get 홀더에 set 타입 한 다음에 너는 서피스 타입 푸시 버퍼라고 하는 요거로 설정을 해줄 거야 라고 홀더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밑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걸 안 해주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 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영상 재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요. 이제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미디어 플레이어를 플레이하기 위해서요. 서피스 홀더가 생성되면 플레이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set 미디어 플레이어 해가지고 미디어 플레이어 생성되는 API가 호출이 됐어요. 미디어 플레이어가 딱 호출이 되면 이때 플레이어가 없으면 플레이어를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소스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어에서 플레이어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홀더를 set display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똑같죠? 플레이어 쓰는 거랑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스타트하면
이 홀더에 있는 서피스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피스가 사라졌어요. 서피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피스가 디스트로이 되면 릴리즈 미디어 플레이 해가지고요. 미디어 장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날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날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커런트 포지션 이렇게 갖고 오고요. 미디어 장치를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 이 커런트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는요. 내가 재생한 위치를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생할 때는 이 위치부터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위치를 갖다 굳이 기억할 필요 없을 때는 이런 처리를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단말에서 비디오 목록을 얻어오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요, 단말에 설치된 비디오 목록은 어떻게 얻어올 수 있냐면, 얘도 이제 미디어니까요, 미디어 스토어에 비디오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어요. 비디오에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 external content URI 해서 외장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을 얻거나 internal content URI에서 내장에 있는 데이터를 얻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얻는 미디어의 목록의 데이터는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안드로이드 비디오의 미디어의 그 컬럼명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얘가 미디어가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 컬럼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은 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니까 위스, 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파일 같은 경우에 파일 위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내가 동영상을 갖다가 목록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목록은 비디오 전체를 여기다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썸네일을 보여주는 거죠. 썸네일을. 그죠? 동영상의 썸네일을. 그래서 비디오에는요, 썸네일을 갖고 오는 비디오의 썸네일이라고 하는 이런 API가 있고요. 이 썸네일을 통해서 get 썸네일 해가지고 요 썸네일 목록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SD 카드에 접근한다고 하면 유즈 퍼미션으로 external content read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이런 퍼미션을 정의를 해 주셔야겠죠. 자,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로더를 쓰죠. 앞에서 이제 로더 해봤죠. 그래서 로더를 써가지고 갖고 올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nit 로더 이렇게 했어요. init 로더 로딩을 할 거고요. 그래서 onCreate 로더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커서 로더를 이용할 거고요. 컨텍스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content URI에서 갖고 올 거고, 갖고 오는 데이터는 아이디하고 타이틀만 갖고 오겠다. 아이디하고 타이틀만 갖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요. 데이터 로딩하고 나면 이제 심플 커서 어댑터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심플 커서 어댑터에서는 뭐 타이틀 이런 목록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타이틀을 그냥 보여주는 이런 처리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상에 비디오 목록이 이렇게 뜰 거고요. 비디오 목록이 떠서 딱 선택을 했어요. 딱 선택을 하면 이제 그거로부터 내가 데이터 URI 이렇게 생성할 수 있죠. 데이터 URI 생성하는 건 컨텐트 URIs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URI가 생성된다고 했죠.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갖다가 요청한 쪽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청한 곳에서는 그 결과를 받고요.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거기로부터는 뭐 타이틀도 얻고요. 그래서 타이틀 설정하고 비디오 뷰에다가 set 비디오 URI에서 URI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재생을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동영상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비디오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비디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뷰를 갖다가 XML에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상에서 미디어 컨트롤러를 생성한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러를 갖다가 비디오 뷰에다가 셋 해주고요. 그 다음에 URI를 얻어와서 셋 비디오 URI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로 호출해가지고 동영상을 재생하면 됩니다. 자, 서피스 뷰를 이용해서 내가 재생할 때는요, 서피스 뷰에서 이제 서피스가 생성되면 이때 미디어 플레이어의 셋 디스플레이로 서피스를 이제 여기 설정한 서피스 홀더죠. 서피스 홀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 스타트를 통해서 재생을 하면
여기 있는 생성된 서피스로 동영상이 재생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의 목록을 얻어보기 위해서는요, 미디어 스토어에 비디오 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비디오.미디어 안에 있는 external content URI나 또는 internal content URI를 이용해서 비디오 목록을 얻어오면 됩니다.